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때 모든 섹터가 다 랠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요. 유독 통신주가 소외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돌파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 통신주는 이 뚜렷한 상승 랠리를 누르지 못하고 정체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통신주는 왜 그러냐면 경기 불황이라든지 시장 변동성에는 이제 조금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배당 매력으로 방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처럼 급등을 했다거나 성장주 랠리 시에는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나 SKT 등의 통신 주요 기업들이 해킹과 보안 쪽에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통신 서비스 경쟁도 심화됐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규 성장 트리거가 좀 부족한 입장에서 악재가 좀 있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LG U+는 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3분기에 대한 어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홀로 조금 우상향했던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결국에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이 해킹 피해와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영업 비용이 또 증가되면서 배당 매력 악화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주 이제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시점일 것 같은데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동력이 있을까요? 네, 현재 한국 증시에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은 이제 AI나 AI 인프라나 혹은 이제 통신 장비 투자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좀 이제 가속화되면서 고속 통신망을 담당하는 장비의 수요도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5G에 대한 고도화와 6G에 대한 이제 선행 투자 계획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광통신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스위치, 안테나 장비 기업들이 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KMW, HFR 같은 기업들은 AI 트래픽 증가와 대응하는 이제 장비 공급에 대한 확대에 나서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가 이제 통신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들이 맞물리면서 통신 장비 산업 또한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성장 섹터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증시의 이제 다음 상승에 대한 동력이라고 보면은 AI와 통신 장비가 만들어내는 인프라 결합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확실히 우려가 좀 있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최근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와의 어떤 호재도 있었지만은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지연 자체가 실제로 이제 AI 시장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AI 컴퓨팅 자원이 있어도 고품질 네트워크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AI 서비스 구현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5G에 대한 플러스 그리고 6G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유선 초광대역으로 병행되어야지만 AI 시대의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 통신사가 어디까지 역할을 확장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프라가 좀 잘 받쳐준다면 이 통신사들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또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신사는 이제 단순히 네트워크를 이제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AI 인프라의 좀 핵심 축으로 저는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AI 연산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산업의 기반을 이제 성장시키는 데 담당하는 역할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사들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트래픽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저장, 통합형 인프라를 확대 중에 있는데요. 특히 KT나 SK텔레콤, LGU+ 같은 경우 모두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반도체와 연계하고 있는 이제 고성능 연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AI에 대한 서비스, 뭐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AI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이제 성장 플랫폼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통신사는 단순하게 좀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라 AI 시대에서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통신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선점 경쟁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확실히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이 선점 경쟁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데 일단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쪽으로 먼저 살펴보자면은 주요국 통신사들도 이 AI 시대의 대규모 컴퓨팅 수요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과 대응해서 GPU 중심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자체적으로 보시면 통신 3사가 삼성전자나 아마존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인해서 빅테크와 협력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증설 중이겠고요. 2028년까지 통신 3사의 데이터 용량 자체를 보셨을 때 600메가와트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자국산 칩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3배 이상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고 일본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내년 3월에 가동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네. 미국은 빅테크 정부와 협업을 해가지고 초고속 저지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의 이제 GPU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2030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이것은 이제 101조 규모까지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쪽의 통신업계의 새 먹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과정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국내 통신 3사,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네, 통신 3사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AI 연산 수요와 그리고 클라우드 트래픽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지난해 3사 합산에서는 1조 5,250억 원에서 올해 1조 8,11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단순히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넘어가지고 AI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핵심 사업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KT는 이제 초대형 이제 연산 센터의 지금 확장을 그리고 SK텔레콤은 AI 반도체와 연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도화를 그리고 LG U+는 고율 냉각 전력 시스템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통신 3사들 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디까지 상황이 왔나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울산의 7조 원 규모, 이 GPU 6만 장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AI 특화 데이터 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오픈 AI와 협력해서 서남권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진행되겠고 SK 브로드밴드와 SK 하이닉스 등의 전 계열사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300메가와트에서 600메가와트급의 전력 공급 능력 확장이 이런 플랜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T는 삼성 SDS가 주도하는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대한 컨소시엄 핵심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센터라든지 목동, 그다음에 분당 등 15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운영 중이고요. 2024년에 예천 데이터 센터 준공, 그다음에 향후에 수도권 규제에 대응한 각 지역 데이터 센터 확장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G U+는 전국 13개의 데이터 센터, 평촌이나 상암이나 가산 쪽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파주의 하이퍼스케일급의 AI 특화 데이터 센터 이 50메가와트급을 신설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기업들로 인해서 고객사를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좀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통신사들 경우에는 이 해킹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이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최근 이제 해킹 사고로 이제 통신 본업의 신뢰가 좀 흔들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보안 강화가 산업 전반에 좀 최우선 과제로 좀 부상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반의 이제 핵심 정보가 좀 집중된 만큼 기존의 암호화 수준을 뛰어넘는 이제 양자 보안
보안 기술의 도입이 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양자 보안은 이제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난수 생성을 기반으로 통신 구간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로 데이터 유출을 이제 완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엑스게이트나 ICTK, KCS 등 양자 보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보안 인프라의 투자에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 또한 AI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양자 암호에 대한 네트워크의 구축 예산을 확대하고 있어 가지고 관련 산업 등의 이제 성장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킹 이슈는 단순한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보안 기술주에도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통신 3사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통신 인프라주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과거를 보면 또 공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4G에서 이제 5G로 바뀔 때 그렇게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통신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제 기지국과 광 케이블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들이 수주를 좀 따내고 매출이 급증하는데 결국에는 이 망들이 다 깔리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리셋되는 과정들이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 인프라주의 어떤 숙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25년과 2030년 시즌에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5G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 구조 개편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6G, 그다음에 초실시간 네트워크라는 이 대전환 시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전력망은 데이터 센터와 더해지고 그다음에 GPU 통신은 또 엣지 서버와 그다음에 AI 랜 등의 이렇게 AI 연산과 딥러닝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또 전력과 네트워크가 다 모두가 섞여 들어가는 핵심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30년에 보시면 이 6G의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민간 R&D 예산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쪽에 확실히 성장 곡선을 같이 그리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실적 베이스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수적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급반등 이후에 매물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확실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은민 자문역이 준비한 통신 인프라 관련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는 통신 인프라 탑3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탑3 종목은 바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통신용 비메모리 시스템과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SoC 개발을 통해 가지고 차세대 광통신 및 통신망 장비 시장에서 기술적 선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광 트랜시버, 그다음에 기가 와이어, 통신 반도체 칩 등 이제 매출 구성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최근 매출 구조에 대한 전환 및 이제 수출 비중에 대한 확대가 좀 진행 중인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제 신경망 반도체 및 초고속 통신망 테마에서도 이 기업이 비록 이제 실적 상승 폭이 이제 비교적 높다라는 또 이제 시장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와 이제 반도체 테마에 이제 경계사에 좀 위치하고 있는 만큼 AI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나 혹은 이제 6G에 대한 진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 등 이제 구조적인 이제 변수와 상승의 연결고리가 좀 이제 명확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 규모나 실적 면에서는 좀 이제 대형 기업 대비해서는 좀 이제 작다는 점이 좀 약간 리스크인데 네. 기술이나 성장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적인 이제 성장주로 좀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와 반도체, AI와 같은 이 테마의 인프라 교차하는 지점에서 차세대 성장의 좀 핵심 축으로 좀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3는 자람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이제 2위는 또 어디일지 만나볼 텐데요. 탑2 공개해 주시죠. 네, 탑2 종목은 ICTK입니다. 이제 ICTK 같은 경우는 통신 인프라 및 이제 근간인 보안 인증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네트워크의 좀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칩 수준에서 이제 데이터 암호화를 구현하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보안 모듈 기술을 통해 가지고 6G 시대의 이제 보안형 통신 환경의 하나의 종목으로 좀 이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좀 양자 보안에 대한 통신과 그리고 IoT 보안,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증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좀 이제 확대를 하면서 AI 인프라 보안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전 떠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과 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단말 간의 이제 보안 모드를 이제 내재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보안 솔루션을 넘어가지고 통신 장비의 좀 이제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ICTK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AI 네트워크 보안을 동시에 책임지는 전략적 기술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탑2는 ICTK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노우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노우민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6G 시대를 준비하는 통신 인프라의 전 핵심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AI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제 장비 수요 확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좀 약간 일시적인 둔화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글로벌 통신망에 대한 투자 재개와 그리고 실적 반등에 대한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오늘의 마스터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 좀 이제 통신 장비 제조와 개발에 좀 이제 집중해 온 기업으로 무선 중계기, 광전송 장비 그리고 이제 개방형 무선망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좀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좀 이제 줄어드는 이제 단기 실적에 대한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 대한 통신 장비의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6G 네트워크, 인빌딩 통신 수요에 대한 급증이라는 구조적인 좀 이제 트렌드 속에서 이 기업이 중계기나 이제 좀 광통신 등인 장비가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 솔루션을 좀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통신 장비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네트워크 연결해서 머물리지 않고 지금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연계 장비 공급자적으로 좀 이제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는 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업종 평균 대비 좀 이제 낮은 PER이나 PBR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좀 분석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저는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통신 장비부터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성장축 위에 서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 반등의 좀 대기를 지나가지고 미래형 네트워크에 대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우민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노우민 자문역이 작성한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